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국제결혼에 실패하는 경우들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국제결혼에 성공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까지 찾아가서 마음에 드는 신부와 결혼은 했지만 실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외국인 신부라고 해도 함께 생활하는 것은 사실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입국해서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부가 한국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신랑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베트남어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해서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로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부가 한국어 학당을 거쳐 입국했더라도 원활한 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번역기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글로 대화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글은 억양이 없기 때문에 말보다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글로 보여주고 말로 한 번 더 말하면서 느낌을 전해줄 수도 있지만 대화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도 베트남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다면 오해의 발생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고 언어를 알면 문화도 배우기 훨씬 더 쉬워지겠죠. 하루에 몇 문장이라도 서로 언어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신부의 한국 적응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상대방의 언어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겠지요. 신부의 입장에서도 남편이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신부도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처갓집에 방문했을 때 혼자만 소통이 안 되어 답답함을 느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2. 신부의 입국 후 친정에 잘 도착했다고 알리도록 한다. 신부가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친정에 연락하여 잘 도착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가족들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영상통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 친정에도 단순 사진이 아니라 영상통화로 잘 도착하여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한국에 도착해서도 얄로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가족과 떨어져 있는 낯선 환경에서 오는 외로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내와 결혼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만든다. 서로 문화와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하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베트남과의 다양한 차이점들을 서로 설명해주고 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신랑의 여건을 확실히 이해하고 신랑이 처가를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약속하여 혹시 모를 부모님의 요구에 신부와 신랑 모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척하고 어린 신부가 안쓰러워서 너무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신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집안 일을 배우는 것도 결국 한국에 또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신랑이 소꿉장난 하듯이 함께 한다면 신부에게는 당연히 더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신랑 신부가 같이 하면서 천천히 배우고 백화점보단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이용하여 한국 현실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전조사. 정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신부들을 위한 어학, 문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그런 교육시설이나 다문화센터 등과 같은 보조시설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하죠. 해당 지역의 시설들을 방문한 뒤 신랑이 판단하여 교육시설로 갈지, 개인 과외 방식으로 할지, 또는 신부의 의사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교육과정을 따로 이수하지 않고 신랑과 단둘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신부들도 많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신부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사전조사는 신랑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5. 잘잘못은 확실히 구분하되 모범이 되는 신랑이 되자.
간혹 나이가 들면서 점점 권위적으로 변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신랑 본인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게 되죠. 본인 스스로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잘못을 깔끔히 인정해야만 아내도 실수를 했을 때 신랑에게 사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미안해 라고 영혼 없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문화에서 신부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신랑이라는 것을 알고 아내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성실한 모습의 남편이 아내의 이상형일 수 있습니다. 한류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보이는 한국 남성들의 모습이고 신랑들이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롤모델인 것이죠. 낯선 나라에 홀로 온 아내의 입장에서 내가 아내라면 지금 어떤 느낌일까를 항상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아내와 대화하며 한국에 적응하는 아내에게 신랑도 적응해야 합니다. 6. 마음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선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노력해야 할까요? 바로 소개를 받고 서로 결혼을 약속한 순간부터입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순간까지도 대부분의 신랑과 신부는 당연히 확신을 하지 못하죠. 본인의 선택에 불안한 심정은 신랑보다는 홀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신부가 더 큽니다. 남편이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손 내밀어 이끌어준다면 신부의 마음도 한결 편해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 남자들 인기 많은데 내가 본인을 선택하면 여자는 그냥 고마운 것 아닌가?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한국에 가서 살겠어? 절대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남성분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국적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주종 관계를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결혼 후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자주 연락하고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신부를 칭찬하고 다독여주고 소복하게 쌓인 눈을 사진 찍어 보내주는 등의 신부와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싶다는 느낌을 준다면 입국 전에도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부의 한국 입국 후 실제적인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7. 폭력 절대 금지. 결혼을 떠나서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신부가 잘못이나 실수를 한 경우라도 신랑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끝내 이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전후 사정 따질 것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금지입니다. 또한 성폭력도 폭력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아닌 신부가 거부하는 변태적인 성욕은 아내에게 도망갈 이유를 제공할 뿐이죠. 욕설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 폭력도 당연히 금지입니다. 8. 무단 외박 금지. 아무 말 없이 평소보다 많이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문화적으로 베트남 남성들이 바람을 많이 피웠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신부들은 신랑을 잃을까 두려움에 쌓이기 쉽습니다. 신랑이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생각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자상하게 하나하나 알려준다면 신부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죠. 9. 눈높이를 맞춰라. 국제결혼의 특성상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랑은 눈높이를 신부에게 맞춰서 신부의 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수준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나이 때는 이랬었지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래 살아보지 못한 신부가 신랑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랑의 배려가 많이 필요하죠. 아주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격하며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정이 많은 신부입니다. 신랑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신부는 더 많이 노력을 하겠죠. 15. 화내지 마라. 자존심이 강한 베트남 사람들은 사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한국 문화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이때 화를 낸다면 여성은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더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반면에 기분이 상한 느낌은 확실히 주지만 그에 대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신부는 잠시 후 실수해서 창피하다고 하거나 팔짱을 낀 자세로 멋쩍게 웃을 것입니다. 민망할 때 한국인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 방식인 것이죠. 신부가 수줍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거나 어색하게 웃는다면 본인의 실수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 그때 웃으면서 다음부터는 서로 조심하자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요. 국제결혼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국제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부의 상황, 문화적 차이, 나이와 가족 관계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신랑 본인이 그러한 상황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의 국제결혼에 실패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제결혼에 성공하는 방법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부들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국제결혼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순간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팁들을 잘 생각하신다면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아지고 확률도 올라가겠죠.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분명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틴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